자, 실리콘2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화장품주들 쭉 분석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 지금 집중하고 있죠. 왜냐라고 하면 간단하죠. 상대적으로 너무 못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제 쭉 분석해 드리면서 이제 지나온 길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현재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우선 얘기 드리고요. 매수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고하신 분은 그냥 쭉 홀딩 하십시오. 지금 목표치는 바로 직전에 화면 차트에 보이는 저 가격이 목표치가 아니고요. 저게 목표치가 아니고 더 가야 됩니다. 저 위쪽까지. 저 위까지 더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종목에 저 앞에서부터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얘는요, 지금, 앞서, 지금 뭐, 정말 정확한 지난 8개월이라고 쭉 얘기를 드려왔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지난 2년 동안 총 8번에 걸쳐서 운임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두들겨 팬 종목들고, 이 말도 안 되는 개수작 벌인다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개인들 흔들어서 떨구고 그리고 지들은 뒤에서 받아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 최근 같은 경우도 남들 다 올라가는데 못 갔어요. 못 올라가는 거 이 케이스도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거 개인 투자자들 눈에 다 내려 이거라고 얘기 드렸었죠. 야, 이 버스 고장났대. 안 간대. 내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내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잡아당겨서 해먹으려는 수작질로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얘들이 이렇게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 이런 것을 수없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지난 2년 동안 총 8번에 걸쳐서 8회에 걸쳐서 운임 때문에 피컷이라는 전대미문의 개소리를 2년간 반복했던 기업이고요. 자, 이제 2년 만에 9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운임 때문에 피컷 소리가 나오지 않은 첫 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실리콘2가 주가가 실적이 튀고 주가가 빠져서 올라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운임 가지고 트집을 잡지 않은 첫 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분기에는 운임 얘기가 없죠. 매분기 아주 징글징글하게 나왔던 매분기 징글징글하게 나왔던 그 운임 얘기가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요. 자, 보실까요? 브랜드는 짧고 플랫폼은 영원하다. 사모펀드 자금 쏠리는 뷰티판 넷플릭스다. 와. 장난하냐 지금? 그걸 아는 놈들이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게 3천억 증자의 의미 같은 경우도 앞서도 역시 분석해드리고 다 해드렸어요. 자, 이래서 그냥 뭐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실적하고 주가 수준만 보자 이거요. 지금 이제 5만원 이제 살짝 넘어 들어왔어요. 저쪽에 앞에 2024년에 랠리 때 2024년에 화장품 슈퍼랠리 때 그때 올라갔던 이 뒤쪽에 2차 고점 이거 말고요. 이때 올라들은 2주가도 아직 못 들어갔어요. 이때 54,000원이었어요. 이거 이때 54,000원이었습니다. 이 기괴한 이 꼬라지들을 보자 이거야. 2024년도에 실리콘2는 매출 6,900억 그리고 영업이익 1,376억 내던 때입니다. 올해 매출 1조 6천억 영업이익 2,900억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아직도 이 수준은 못 들어가고 있죠. 예? 분석할 때마다 제가 분통을 터뜨리고 욕하고 승질내고 화내고 이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럴만 하죠. 자, 이 종목에서는 그래서 딱 2개의 이슈를 가지고 이 중간에 아마존 매출 빵원 같은 희대의 개소리도 나왔습니다만 아마존 매출이 빵원에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래가지고 이게 들었지 않습니까? 에? 다이소 쿠팡 매출이 빵원 이런 개소리하고 똑같아 라는 얘기를 들었죠. 어쩌라고? 에? 왜 그런 식으로 칠 것 같으면 CJ, CGV, 롯데시네마 매출이 빵원 왜 이게 왜 그러지? 왜? 에? 왜 그런 얘기 하지 그러냐? 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아마존 매출 빵원이라고 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면서 까죠. 최근 같은 경우 또 운임 같은 케이스도 여러분들한테 얘기 들으면서 자치는 얘기 다 때려치고요. 딱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종목이
2년간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와중에 이렇게도 깠습니다만 이 중간에 이렇게 깠던 쪽에서는 잠재 매도 이슈가 하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기억들 하십니까? 잠재 매도 이슈. 자, 외부로 갖다 내서 까는 이슈에는 매번 2024년도에도 운임, 2025년도에도 운임, 올해도 운임, 올해도 1분기까지 계속해서 운임 피크아웃 론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운임 내는데 이 2년 동안 운임이 얼마 늘었냐 그러면 0.6% 증가했다라고 얘기 드렸죠. 0.6%의 운임 증가한 걸 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더블로 들어오는 회사를 피크아웃이라면서 깠다 이거야. 무적의 매도 논리 맞죠? 얘기 드리는. 자, 그리고 그 외에 잠재 매도 논리가 하나 있어요. 저쪽에 바마 리서치라든가 뭐 혹은 또 클래시스라든가 뭐 MNC 솔루션, HPSP 이런 종목들에 등장하는 것 같은 잠재 매도 논리. 그건 뭐냐라고 하면 앞에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 실리콘2가 전 세계 175개국의 수출 화장품 수출 대행 회사입니다. 이 수출 대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실리콘2의 매출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넘버 1, 2 제품이 역시 마찬가지 글로벌로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 구다이 홀딩스 그리고 APR의 제품입니다. 자, 이게 잘 나가는 이 APR 있죠? 이 APR과 비상장 기업인 조선미녀의 구다이 홀딩스, 구다이 글로벌, 이 조선미녀와 APR의 메디큐브 이 두 개 브랜드가 실리콘2의 매출 원투 펀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구다이 글로벌이 유통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다. 그러니까 유통회사를 인수했다는 거 이걸 가지고 그냥 뭐 개꼬장이라고 봐야죠. 유통회사를 인수했어? 그러면 얘네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유통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거 핑계대면서 깔아뭉갠 게 이 시세입니다. 구다이 글로벌이 독자적으로 유통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화장품 내린다고 같이 깠던 거고요. 구다이 글로벌 해가지고 여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그냥 까가지고서는 이렇게 밀어 내려가세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앞쪽에서 보죠. 앞에 것처럼 그러고서 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고서 구다이 글로벌이 유통회사를 만들었으면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하면 그럼 조선미녀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매출의 20%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치면 뭐 올라갈 종목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입장을 뒤바꿔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그러면 이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게 화장품을 연락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화장품한테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수출액이 계속해서 매년 이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라 그러는데 올해만 역대 최대가 아니라 작년에도 역대 최대였고요. 재작년에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 전년도 역대 최대였고요. 지금 매년 역대 최대야. 매년 역대 최대. 전 세계로 수출이 쫙 다 나간 거죠. 175개국을 상대로 수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다이 홀딩스가 혹은 APR이 지금 유통회사 만들어가지고 언제 175개국을 수출하는 그 유통망을 만들 거냐고. 대가리 총 맞았어? 네?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그냥 갈라버리는 행위 아닙니까? 뭐 한다고 지금 그걸 유통회사를 다시 만들어. 지금 제품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넘겨주면 알아서 잘 팔고 있는데 안 팔리냐고. 알아서 잘 팔리고 있잖아요. 알아서 잘 팔리고 있는데 뭐하러 그러죠? 예?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틀려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지네들이 직접 유통을 직접 유통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얘네는 직접 진출을 해야 돼. 그럼 미국 가가지고 진짜 직접 오프라인 스토어로 직접 만들어내는 형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화장품이 잘 나간다라는 건 이제 고정 변수가 되고 이제 나머지 가지고 싸움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때려 팔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제 반도체 쪽에 변동성 너무 일으키고 상태가 메롱메롱해지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 그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해왔던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뷰티판 넷플릭스, 뷰티판 플레이그라운드 이렇게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유탱 플랫폼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러고 나왔죠.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 팔아주는 이 유통 쪽 같은 경우가 이제 화장품 자체로는 얘도 좋고 걔도 좋고 다 좋아. 이제 팔아주는 이 유통 플랫폼 쪽에서 이게
이 유통을 장악하는 쪽 같은 경우가 이제 브랜드, 그러니까 화장품의 싸움이 아니라 유통 싸움으로 넘어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쭉 써놨는데 실리콘2에는 여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유통 셀러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국내 쪽이에요. 대부분 다 이제 국내 쪽 싸움에 들어가는 거죠. 자, 위쪽에 살펴보면요, 올리브영, 무신사 뷰티, 뷰티컬리,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다 이거 국내 쪽이에요. 수출도 물론 하고 있을 겁니다만 일부 들어가면서 이게 다 국내 플랫폼이죠. 자, 여기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내에서 싸움을 하는 거라면 올리브영이라든가 다이소도 있죠. 왜 다이소는 안 써놨냐? 다이소도 있는데. 자, 다이소, 올리브영,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는 무신사, 네이버 이런 쪽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얘들도 안 돼요.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야. 언제 175억 원에 되는 이 유통망 만들 거냐고요. 이 실리콘투는 예전에 제가 추천해줄 때 같은 경우도 이제 오프라인 쪽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쪽으로도 계속해서 확대가지고 오프라인 매장들 같은 경우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물류창고 계속 만들고 오프라인 계속 만들고, 전세적으로 앞서서 우리 브라질 같은 쪽에서도 대통령 갈 때 들어갔던 회사 중에 4개 회사 들어갔는데 APR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리콘2의 사장도 같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각 대륙에 다 팔다 보니까 이 대륙별로 이제 물류 기지하고 이런 데도 다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자금이 이제 현금 흐름 묶인 이러고 지금 나오죠. 이거 현금 흐름이 이거밖에 안 된다. 재고 자산이 힘들어. 이거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각 해외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되니까요. 해외로 계속해서 나가니까 이게 안 팔려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이게 안 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물량을 계속 만들고 이제 해외 쪽에 물류 기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 그래서 현지 물류 거점하고 이런 거 만들 때 여기다가 지금 이거 투자하게 되면 그 뒤에 이제 화장품 팔면서 돈 왕창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 왕창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쪽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형태로, 그러니까 기존에 그래도 뭐 유통망이 나가리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로 올라가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어저께 이제 프롬바이오에서 분석을 내두면서 얘기 드렸습니다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기식도 시작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건기식도 글로벌 공급 계약 영토 확장이죠. 이건 말 그대로 이거 영토 확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프롬바이오의 영토 확장만 되는 게 아니라 실리콘2의 영토 확장되죠. 화장품만 파는 게 아니라 건기식도 판다. 우리 다이소 가보면요, 다이소에 화장품이 먼저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화장품이 먼저 들어와서 다이소 화장품이 난리가 나면서 그 다음에 다이소에 지금 건기식도 따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기식을 하죠. 원래는 이제 다이소에 들어가면 전면 배치되는 데서 화장품이 이렇게 쫙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이소 화장품들이 아주 굉장히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확대시켜가지고 이제 건기식도 화장품 옆에다가 딱 만들어가지고 코너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케이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프롬바이오만 영토를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리콘2 역시 마찬가지로 영토 확장에 들어간다. 건기식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기식들 만만치 않게 잘 만듭니다. 건기식들도. 그래서 이제 요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로 확장이 돼서 더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표 타겟을 요 정도 수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 최고가 들어가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이거 실리콘2. 그래서 앞서서 남들 다 가는데도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2년 전 주가에도 못 미친 수준으로 잡아쳐 누르면서 PR이 11.71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정하는 화장품 메이저들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아요. 가장 낮죠. 그럼 우리 이제 인디뷰티 수출 수혜 화장품 수출 역대 수출 최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수출의 수혜를 누가 가장 많이 입어요? 실리콘2 화장품 수출 대행해주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못 올라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바람에 저렇게 났습니다. 펌텍코리아 용기 만들어주는 회사인 펌텍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펌텍코리아가
지금 13.89배예요. 아직도 20%가 더 올라가야 펌텍코리아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20%로 더 가면 바로 그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스맥스는 원래 조금 높았으니까요. 최근에 먼저 이제 신고가 들어갔던 한국콜마. 여기도 마찬가지. 밸류에이션이 좀 낮았던 종목이죠. 상대적으로. 얘가 15배거든요.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데, 지금 얘는요, 이 실리콘톤이 지금 아직도 11.71배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계속 가야죠. 여기까지 올라 들어가야 펌텍코리아 수준이 되는 겁니다. 한국콜마도 아니고, 한국콜마도 아니고, 코스맥스도 아니고, 달바글로벌도 아니고, 달바글로벌이 18배고요. 그리고 APR, 이 APR에 메디큐브 제품을 수출 대행해주는 회사가 실리콘토라고 얘기 드렸죠. 이게 20배입니다. APR의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대신 팔아주고 있는 회사가 대신 팔아주고 있는 이 메디큐브 제품이요. 이걸 지금 대신 팔아주고 있는 게 그게 실리콘토거든요. 글로벌 전역에서 인기사포로 수출이 확대되고 이거 대신해주는 회사가 실리콘토란 얘기야. 그런데 실리콘토가 저러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신고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 앞에 같은 경우도 아직 출발을 안 하고 있을 때 실리콘토 출발도 안 했습니다. 지금 사시면 됩니다. 지금 사시면 됩니다. 얘 아직 출발도 못했어요. 이거 빠져나가야 출발인데 출발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분통을 터뜨려가면서 수작질 부리는 거다고 얘기 드리고, 역해된 숄더까지 설명도 다 드렸잖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죠. 앞에 이제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런 것도 설명을 저희가 다 드렸었죠. 그럼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제 줄줄이 코스맥스가 신고가를 들어갔다, 사상 최고가를 들어갔다, 화장품 전체가 다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저 밑에 아래쪽까지 그들이 다 올라오는데 실리콘토 같은 종목 못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그럼 저 밑에서 올라오면 또 속도 내는 종목들 있죠?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또 속도 전에는 일가견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속도 가장 빠른 종목.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 사고, 그래 이런 거 같은 경우 잔타 스윙 추가시키고, 꽉 먹고 알 먹고 둥지터로 뗄감 떼고 주걱 내서 이쑤시고, 풀 코스를 쫙 다 드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어디서 잡고 들어갈 것이냐, 이런 위치들 있죠. 이런 위치들, 변곡점 위치들, 이런 것들을 딱딱 찍어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